안녕하세요. 위원장 안수영입니다. 이번 달부터 지혜 운영이 강화를 위해서 매달 운영이마다 20분 영상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간부님들이 튼튼해야지 지혜가 힘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첫 교육으로 우리 노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와 우리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해서 현장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그리고 당면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대처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억을 잘 떠올려 가면서 오늘의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관리자들로부터 수없는 갑질들을 당했죠. 그리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갔고요. 그리고 명절에는 상품권을 강매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 때 그 첫 번째 목표가 뭐였나요? 차별 없는 현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 없는 홈플러스를 만들자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우리 첫 노조의 첫 단협을 맺는 그때의 투쟁들 사진입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점오제 공짜 노동을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자 해서 점오제 폐지와 그리고 처음 단협을 맺다 보니 회사 측에서는 교섭 자리에 나와도 우리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단협을 즉각적으로 맺게 하기 위해서 투쟁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도 제대로 회사가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쟁의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쟁의지침 1호, 2호, 3호, 4호. 4호에 보면은 1월 9일 날 이제 본사 앞으로 모여서 모두 다 총파업을 해서 결의대회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1월 9일 총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드디어 급을 먹고 1월 9일이 되기 전에 타결을 맺자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간다고 털신도 준비하고 올라갈 때 먹을 거 기타 등등 버스까지 대절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 그날 밤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을 하면서 이제 1월 9일 날 예정됐던 총파업을 취소한다는 쟁의지침 5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니들이 기뻐서 울기도 했지만 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함께 기쁨과 그리고 황당함에 함께 우는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냈던 투쟁의 결과 기억나시나요? 단체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점오계약제, 우리가 바랬던 점오계약제를 폐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분 유급 휴게 시간을 쟁취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30분 유급 휴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우리가 근무 시간에 30분을 쉴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첫 투쟁에서 만들어내었던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가제도도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을 했습니다. 매년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왔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임단협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한 내용들을 보면은 2014년, 15년대는 월급제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가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휴무제도를 개편했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제도를 계약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17년도에는 병가 사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병원에 가서도 근무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받으면은 이 병가가 허용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상여금을 기본급 200%로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가장 큰 게 CS였습니다. CS에 단시간 근무자들이 많았는데 8시간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1년 포스에 2시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200%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단협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 대망의 정규직을 전환시키는 우리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1년 기억나시나요? 우리 매각투쟁으로 한창 투쟁을 많이 해가지고 고용안정협약서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주 5일제도 이때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정말 명정상품권 정말 몇십 년간 5만원 받던 거를 이 당시에 10만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 가장 기뻐했던 휴일수당과 플러스 휴가를 신설하는 정말 뜻깊은 우리 단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4년 우리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병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내용을 완화시켰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병가가 너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동안에 모든 의원과 병원에 가서 근무 불가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오면은 병가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는 회사에서 지정한 500여 개의 병원에서만 근무 불가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와야지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병가 제도를 개선해서 근무 불가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마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급 병원 47개 병원에 대해서는 안전 가료라고만 받아도 병가가 허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간이 12개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에 임단협을 통해서 6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산유동화 매장에 대한 그 고용안정협약서를 이제는 폐점하는 모든 점포, 모든 하이퍼 점포에 대해서 고용안정협약서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승과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휴가가 확대된 것뿐만 아니라 하이퍼 단시간 근로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시간으로 전체 전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었고요. 업계 최초로 조리 직원에 대한 저설량 페이시티를 이번에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성과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투쟁도 해왔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마트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할 수 있는 기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트 노조 출범입니다. 기억나시나요? 2017년 11월 12일 날 마트 노조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가 함께 모여가지고 더 크게 단결하고 더 큰 힘으로 우리 유통재벌들과 투쟁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결심을 다지는 그때의 사진들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MBK 끝장투쟁입니다. 이 당시에 기억나시나요? MBK가 끊임없이 홈플러스를 매각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과 끊임없이 투쟁을 했고 매장 앞을 무당집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다 함께 흰천에 저렇게 글을 직접 써셔가지고 매장 앞에 내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삭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 100여 명의 지회장님들이 삭발을 하는데 많은 함께 참관하는 우리 그 조합원들과 그리고 주변에 계신 많은 시민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투쟁을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매각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협약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고투쟁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저희가 처음 홈플러스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부산 이렇게 해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해고투쟁은 사실은 누구도 이 승리를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이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온 결과 모든 곳의 해고투쟁이 모두 다 승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여기 경기도에 본부장님 그 당시에 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원직 복직을 했고 여기 저랑 여기 부산에 있는 김도숙 동지가 함께 1년간 가까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원직 복직을 하는 큰 성과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투쟁입니다. 우리 임금, 우리가 어쨌든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난 다음부터 회사랑 끊임없이 임금 투쟁을 했는데 회사는 최저임금이 있고 이게 법적으로 결정되었으니 이거보다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우리 임금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최저임금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맨 처음 기억나시나요? 요사지. 우리가 카트를 밀기 전에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투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1만 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트 노동자들, 최저임금 이러면 마트 노동자들이 생각이 날 만큼 우리 마트 노동자들, 특히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이렇게 투쟁에 힘차게 해왔다라는 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임금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은 현장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바꾸어도 결국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 우리가 정치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직접 정치 시대를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 마트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열어나가기 위해서 진보당의 집단 가입을 쭉 추진해왔고, 그리고 후보도 그게 맞게끔 많이 내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앞장서 왔습니다. 노동법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노재팬 기억나시죠? 이렇게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라고 앞장서 왔고, 그리고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버튼 달기 투쟁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트 노동자들은 어떤 투쟁에서든지 가장 앞장에서 저렇게 카트를 밀고 투쟁을 해와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쭉 보는데도 사실 기억이 아마 새록새록 날 겁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서도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가장 앞장에서 투쟁해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러면은 바꾼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처음에는 기억나시죠? 10년 전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갑질하는 고객과 갑질하는 관리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던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는 현장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시적 관계로서 같이 옆에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 모든 현장의 문제는 결국은 혼자서가 아니라 집단의 힘으로서 하면 된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 가장 우리 노동조합을 통해서 바꾼 우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투쟁을 했는데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죠? 100점 100승을 해왔습니다. 물론 인디언 기우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싸움을 시작하면 이길 때까지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아마 100점 100승의 요인은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조합원들까지 똑같이 함께 생각하는 것. 그래서 위원장과 조합원의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 투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 아시죠? 불 내고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 빼고는 어쨌든 자유롭게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투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앙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중앙도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 우리 간부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투쟁을 통해서 우리 현장 권력이 이렇게 계속 쟁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연한 체계와 운영입니다. 실제 현장에 우리 조합원들이 있어도 그 현장에 지혜가 서지 않으면, 지혜 간부들이 없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지혜를 건설하고 지혜장과 지혜 간부님들이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도 지혜가 없는 곳은 우리가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도 있지만 지혜가 있는 곳은 현장에 있는 간부님들이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현장에 있는 간부님들 그리고 조합원들이 일상적인 현장 활동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이 든든하게 우리 노동조합을 믿고 이때까지 같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꿔내야 될 것,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어떻습니까? 백전백승. 반드시 투쟁하면 승리하는 노동조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든든하게 노동조합을 믿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을 믿고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현장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 10년의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투쟁의 지혜로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우리 선배 노동조합의 간부님들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투쟁의 역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지혜롭게 우리 현장 활동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